얼마 전 세계 과학자 1만 명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떠들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다 위기입니다. 망가진 대한언론 생태계 이제 살려야 합니다. 방송계 바이오 사이언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망가진 언론계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더 망가지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 조국과 함께 네, 망가지고 뭐 같이 망가져. 제로섬이야. 팟빵 2,900대도 붕괴가 됐습니다. 이야. 네, 구독자 수가 붕괴가 됐는데, 근데 혹시 유튜브 구독을 하면서 팟빵에서 구독자가 빠진 건 아닐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을 우리가 것 싫어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네. 아니, 대부분 우리가 싫어서 간 거지 뭐.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는 네. 지금 보면 한 달간 네. 1,300명 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요? 보수 우파의 새로운 어떤 청년들이 보면 몰라 이게 무슨 대구에서 파야. 이 조국을 욕하면서 태어났구나. 그럼 다시 빠지겠지. 그 실제 사람들은. 그런 댓글을 다신 분도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보수 우파 채널이 생겼군요. 유튜브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막 조국 뭐라 그러고 조원진은 띄우고 이러니까. 이게 네. 이분법에 지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박정희 욕하면 김일성 편이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신소리 그만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종 보도, 단독 보도, 뭐가 그렇게 중요해? 후배 기자들 기사 우라카이 하는 거야. 언론계의 재생에너지 전용길. 반갑습니다. 우라카이는 안 하는데. 우라카이 후배들 거 안 해요? 후배들 거? 우라카이가 안 합니다. 그거 전문 용어니까 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우라카이는 언론계에서 이제 베껴 쓰기. 남의 쓴 기사를 그렇지. 베껴 쓰는 건데 복붙. 똑같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순을 좀 바꾼다거나 문장 배치를 바꾼다거나.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한때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지역 언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 뉴스민이 지난번에 경북대학교의 와이카노 팀이 나온 이후에 네. 부쩍 기성 언론의 이미지를 띠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와이카노에 비하면은 이제 네. 기성 언론이다. 아, 더 이상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유스민이 대한언론이라는 명칭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지금까지. 아, 없어요? 네. 독립언론 했잖아. 독립언론. 네, 독립언론. 그렇지. 붙였었고, 그 대한언론은 아니다. 우리는 기성언론과 네. 경쟁하는 매체다. 우리의 어. 경쟁 상대는 네. JTBC. 경제 상대 채널A TV 아, 참. 조선 아니야? 그 채널A, 방송국인가? 채널A하고 TV조선에 고소장 넣었어요? 그 도대체 언제 넣는 거야? 이제 제가 넣는 건 아니고요. 네. 변호사를 수임을 했기 때문에 네네. 변호사가 판례를 찾아서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해서. 네. 그래도 그 돈이 어딥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받지 않고 네,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남는 장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창원 대표의 출연료는 드릴 수 있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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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렇습니다. 주면은 안 올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다음 멤버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 에이! 사무실 불 다 꺼! 일렉트릭 기타 치지 마! 인디계 언플러그드 이창원!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3, 4주째 계속 기침이 나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고 있을 때마다 네.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야? 네. 네, 제가 도저히 안 네. 돼서 어제 네. 그 병원에 갔어요. 왜 갔냐 하면 처음 갔어요? 처음 갔어요. 어. 웬만하면 뭐 기침 이런 것까지는 병원에 안 가는데 네. 너무 안 돼가지고 전날 제 애가 폐렴 그 진단을 받아서 아이가? 혹시 나한테 옮은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네. 다행히 폐렴은 아니고 네네. 선생님이 나았을 수도 있다. 그 전에 심했는데 나았다고요? 나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균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와 있으면은 좀 많이 개선돼 있겠거니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막힌 소리가 그래 또 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내가 그 주말에 네. 집에서 잤어요. 이거 말고 스케줄이 없어. 어, 정말 그렇구나. 드문 날이야. 네.
자, 오늘은 근데 정계 우리가 개편- 진짜 네. 마이크도 치우고 네네. 네. 이게 뭐 동그란 거 이거 얼굴 많이 가려져가지고 네. 좋았는데 어. 전용기를 이거 좀 없애버렸네. 불안해요. 좀 가리고 어. 싶은데 네. 불안해. 그 두 분 얼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걸로. 뭐, 씨발, 지금 지금 디스하는 거야? 괜찮아. 우린 키가 크니까, 그래도. 네. 네. 그렇지. 키의 대부분을 머리와 허리가. 아니야, 나는 다리가 길어요. 제가 저는 앉은 키가 작습니다. 어제 모 기자한테 네. 문자를 받았어요. 김용민 라이브에 김수민 씨 왜 안 나오시냐? 안 나온 지가 혹시 몇 주가 됐는데.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 좀 퍼뜨리지 마, 진짜. 그럼 나 밥줄 더 끊어줘. 네. 김수민은 정치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안 합니다. 내가 정치하는 놈이 그렇게 욕을 하고 악플을 달겠어? 조국 보세요. 댓글 그대로 다 날라오고 자기한테 안 돼요. 와, 나 조국 교수 트위터 중에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에 그 서울시장 선거 할 땐가? 한나라당의 중상모략이 너무 심하다면서 자신의 오래된 태권도 유단자증을 꺼내보았다. 형법학자로서 이런 중범죄는 도저히 용납 못한다. 그때 진중권 씨가 뭐라고 한마디 했나 봐요. 트위터에서.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형법학자 아이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공직에 가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다 폐쇄입니다. 이거 드려야겠다. 미카리리님. 네. 네. 예, 뉴스민 화팅, 인디공호사 화팅, 김수민도 화팅. 김수민 돈은 뭐야? 김수민 평론가님, 단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네. 김수민 평론가의 전성기도 곧 올 겁니다. 힘이 안 것일지도? 하면서 5,000원.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성기는 한 10년 뒤에 왔으면 좋겠어요. 가늘고 길게 갈 예정이거든. 전성기 오면 안 돼. 오면은 내려갈 일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지상파 방송도 한 10년 뒤에 그렇게 딱 오면 좋겠고 총선 출마 안 합니다 진짜. 못해요. 그럴 일은 없다. 돈도 없어. 그럴 일은 없다. 지금 이거 네, 출연료 돈도 받아가지고 없고. 뭐 지금 기타금도 못 내. 그나마 제가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거 총선한다고 다 써버리면 진짜 저 뒷목 잡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없다. 단 총선을 여기서 중계한다라는 것이고 네. 어느 매체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평론을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TK 매체라서 TK 논평은 우리만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국 총선은 모두 우리만 할 수 있는 논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청취자분들 중에 다른 지역 것도 좀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 이런 방송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해볼까 하면서 경남에도 생기고 강원도에도 생기고 충청도 호남에 막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긴다면 연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생기면은 저희가 가끔씩 다른 지역 것도 봐드리겠습니다. 생기면 이원 생중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공개 방송도 하고. 네네. 교통비는 누가 대주죠? 교통비는 인디공호사에서. 그 정도는 하고, 네. 우리 펀드는 채널A와 네. TV조선이. 근데 아까 계속해서. 전에 그 액수를 딱 듣고 네. 나 김이 팍세네. 네, 엄청 거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네, 갑자기 김이 팍 세버리네. 뭐 그래도 뭐 싸워서 이긴 어떤 네. 그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크지. 네. 하여튼 TV조선 채널A는 곧 갈 겁니다. 받으세요. 네, 오늘은 정계 개편에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를 조금 흔들었던 황교안, 유승민의 뭐라고 해야 되지? something? 네. 뻐꾸기를 날리니 화가 많이 졌지. 뭐 썸씽이야. 근데 뻐꾸기를 날렸는데 유승민 쪽에서 또 황급하게 그 SBS 단독 보도가 탄핵 문제는 그냥 묻고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묻고 더블로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에스크냐, 네. 더블이냐, 묻는 것이냐, 퀘스천. 묻고 가는 것이냐, 네. 아예 듀오링 하는 것이냐. 영어 안 했죠. 네, 이거 묻는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묻고 간다에 대해서 유승민 쪽에서 또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일단 대구 정치권 분위기를 잘 아는 유승민 기자로서 유승민의 자유한국당 복당 그동안 지역 정치에서 좀 어떻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까? 지금 지역 정가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유승민의 복당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와 뻐꾸기를 주고받는 것은 유승민이 추진하려고 하는 제3지대, 제3신당에서 합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일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좀 더 저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한교안 대표가 던진 뻐꾸기에 네. 유승민 주변 인물에 대한 뻐꾸기는 없어요. 유승민만 네, 유승민만 타게 돼서 핀셋으로. 핀셋으로 지금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태경 뭐에 어떻게? 근데 하태경보다 아니, 그렇다는 그게 있나? 단서가 있나? 이건 유승민만 핀셋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단서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복당하게 됐을 때 유승민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이미 올 초에 복당 신청을 했다가 불어대고 대기 중인 동구 갑 지역의 유성걸 전 의원의 경우에도 어쨌든 한국당은 복당 의사를 펼쳤지만 유승민이 복당하게 된다면 같이 유승민계로 함께 가는 네.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한국당에서 정종섭 의원이라든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가 뭐 시그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 없어요. 정종섭 불출마 아니에요? 불출마 선언을 했었지만 네. 지금 다시 알 수 없어. 대구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선언을 왜 해, 그럼?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랑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에 지금 국회의원이 곽상도잖아요. 네. 곽상도가 한교안의 양대 복심이라고 불리우는 추경호, 곽상도 이 두 사람에 네. 대해서 복심이 그 정도야? 그걸로 되겠어? 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을 다시 공천을 주게 된다면 네. 지금 바른미래당에 유승민과 같이 남아있는 김희국 전 의원 김희국. 네. 네,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동구 갑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강대식 전 동구청장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다고 해서 다 유승민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선은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차원에서 보장이 되었을 때 유승민 의원이 복당이 논의가 될 수 있다. 네. 아니면 적어도 그 정도의 냄새라도 풍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없다. 게다가 제가 한국당의 관계자, 중앙당 관계자한테 확인한 건 박찬주 대장 영입 과정에서 이걸 추천한 게 추경호 의원이었고 네. 그리고 복심 갈아 끼워야겠네. 네. 한국당의 인재영입 위원들에게도 네. 전혀 아무런 보고나 검토 단계 없이 박찬주를 네, 추경호 추천, 황교안 발표 이 직통 라인에서 그냥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건대 유승민 의원이 아직까지는 황교안 대표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네, 어떻게 이용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마치 한국당 복당이나 보수 대통합을 하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결국은 황교안 대표 내부에 한국당 내부에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탄핵을 묻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합이 안 됐다. 네. 그러면 비박이여 나에게 오라. 역으로 걸어서 네. 당기겠다. 네. 뭐 그렇다고 김무성이가 가겠습니까? 그 김무성은 안 가더라도 네. 갈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하죠. 누가 있지?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탈당할 사람이 있나? 바른정당에 있다가 복당했던 네. 사람들 중에 공천이 확실하지 않으면 네. 할 만한도 하죠. 난 대부분 줄 것 같은데 복당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이 유승민한테 제의를 할 거라고 지난 3월에 황교안이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예측을 했어요. 그 선거는 자유한국당 3월 대표 선거의 최대 승자가 누구냐? 저는 김무성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무성, 황교안이 물밑에서 제휴하고 있다는 것이 제 취재 결과였고 그리고 김무성 입장에서 당시에 황교안의 선거운동을 보면 5.18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불거졌거든요. 네. 근데 황교안이 사실 5.18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러고 가면 좀 그래도 대중적으로 저 사람이 꽉 막힌 보수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황교안이. 황교안은 오히려 김진태로 가는 표를 많이 막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선거 전략이 임했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좀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표들은 오세훈 쪽으로 쏠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 원래의 강성 친박을 찌그러뜨리겠다.
황교안 밑으로 표를 두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던 거고 그래서 황교안 입장에서 굳이 내가 비박 쪽으로 표밭을 갈구지 않겠다. 비박 표밭은 비박이 갖고 있어라. 그리고 황교안 입장에서 2등을 김진태가 하는 게 좋을까요? 오세훈이 하는 게 좋을까요? 김진태가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황교안의 전략은 우쪽을 틀어막는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김무성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비박한테 유리하면서 김진태는 틀어막는 이런 전략으로 왔고 저는 이제 황교안이 자기 대권 가도를 위해서라도 유승민한테는 손을 내밀 거다. 황교안, 유승민이 직접 손을 잡으면 제일 피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일 피해를 봐요. 네, 홍준표 대표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에서. 네. 홍준표, 나경원이 왜 자유한국당에서 몸값이 높았느냐? 비박이 어느 정도 나가 있고 자기들은 탈당을 안 했거든요. 친박은 박근혜 파면 이후에 자기들이 당을 맡아서 그냥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그 묘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 건데 그게 홍준표, 나경원이었어요. 근데 황교안, 유승민이 직접 손을 잡게 되면 저는 홍준표와 나경원의 정치 생명은 거의 뭐 파르르 대선 주자로서는 꺼진다. 이렇게 보죠. 이 상황에 곽철용님께서 네. 10,000원을 또 후원해 곽철용님께서 먹고 더블로 가라고. 아까 어느 분이 5,000원 후원하셨나요? 네. 더블로 가셨군요. 더블로 가셨네. 네, 곽철영님 존경합니다. 제가 2년만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늑대가 돼지 새끼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이것도 문제인데 자기 선거들이 또 문제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어디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홍준표도 그 지역구를 홍준표는 갈 곳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 선택지가 경남까지도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경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경남의 홍준표의 고향이었던 창녕이 창녕. 있는 선거구 아니면 창원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창원 성산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산 가야 돼. 여행고 후보하고 네. 붙는다. 네. 나경원도 사실 동작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자기 선거가 땡깡땡깡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승민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승민이 만약에 복당이라고 해야 되나? 합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지금 유승민의 시기에는 12월에 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공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신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수신당을 띄우잖아요. 그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이 당이 몇 프로 나올 거냐. 만에 하나 보수신당이 바른미래당보다 표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와버린다. 네. 이러면 내가 졌다는 거죠. 네. 그럼 바른미래당의 동료가 굉장히 심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동료가 심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도 유승민을 뺀 나머지 세력들조차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철수계와 손학규가 또 분리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계가 하나의 계가 아닌 게 한쪽은 유승민에 좀 붙어 있고 이태규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네. 한쪽은 손학규 의원 쪽에 붙어 있어요. 네. 최이배 의원, 김관영 의원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다 안철수계였거든요. 이제 그 양반이 밖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방해하지 마! 네, 이런 상황이라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는 자, 누굽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일단 띄워놓고, 유승민 몸값을 올려놓고 나서, 약간 저울질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의 복당과, 혹은 유승민의 중심이 되는 제3지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이렇게 황교안이 던진 뻐꾸기에 날린 뻐꾸기에 유승민이 화답을 했고 그리고 날리지 않은 뻐꾸기에 화답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날리지 않은 뻐꾸기? 네. 자기한테 안 왔는데. 네, 조원진. 역시. 근데 조원진한테도 뻐꾸기를 날렸다고 봐야 되는 게 자유민주 시장 경제 세력을 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황교안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조원진도? 탄핵을 묻고 가겠다. 네. 거기서는 그냥 묻을 수 없는 거죠. 네. 조원진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 존재 이유가 입장에서는 없어지지. 그거는 절대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원진 의원이 세게 또 치고 나간 거는 네. 그래 뭐 통합을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공천 날리는 친박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오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날린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황교안 대표는 조원진, 유승민 둘 중에 한 명 고르라면 유승민일 거예요. 네. 확장성이 크니까.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출 못한다에 걸어왔거든요. 천집장은 간다. 네. 원내 갑니다. 간다. 원내 갑니다.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직도 유효합니다. 묶고 더블로 갑니까? 네. 묶고 더블로 가? 이거는 제가 난 못한다. 내기를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이창원 대표와 네. 최소 한 10만 원 빵 내기를 해도 될 만큼 자신합니다. 야, 돈으로 미는 거요? 네.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봐요? 우리 공화당. 난 계속 그 캐스팅 보트로 있을래. 캐스팅 보트가 뭔데, 그게? 네. 지금 그러니까 조국 정국이 네. 빨리 그래도 민주당에서 탈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난 그게 계속 갔었으면 우리 공화당이 표가 몰렸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조국 정국이 계속 갔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나는 우리 공화당에 휩쓸려가. 왜냐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네. 그 열성 지지자 이외의 그 중간의 지지자들이 난 투표자 안 나갔을 거라고 보거든. 네.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쪽 파이가 커질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정동영 그 대통령 선거할 때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나가버리는 게 문제다. 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난 조국이 계속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빨리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나 모르겠어. 뭐 그런 게 있어. 미래대표 1번 보고 내가 판단을 할게. 아니 이렇게 비겁하게 나가면. 응? 네. 그러면 유승민은 자유한국당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난 합당으로 할 거다. 합당. 보수신당 혼자 가는 거는 유승민이 안 할 거다. 보수신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이라면 합당 형태로 혼자 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 형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른정당의 김무성계가 그냥 복당이었잖아요. 네. 복당 형태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당되고 나서 그네들이 어떻게 또 취급을 당했는지 봤거든. 그러니까 김성태 막 원내대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날아가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가지고 붙어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자체도 자기 공천도 지금 간당간당한 거잖아, 사실. 공천은 받죠. 그렇겠지. 합당을 하게 되면 합당을 하게 되면 받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합당에 대한 조건으로 그럼 친박을 누르기 위해서 유승민 보고는 딴 데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다른 데로 와라. 그럴 수 있다. 서울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구 놔두고 딴 데 나가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니네 식구들 많이 공천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서울로 나가라. 그렇지. 뭐 종로로 나가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황교안 전략에서는 유승민 황교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 뛰는 거. 그림을 가장 베스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유승민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 세 명이 다 뛰면. 당선 가능성으로 봤을 때. 김무성도 서울 차출론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도에서. 영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유승민이 복당이든 통합이든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수신당? 보수신당으로 제3지대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승민이 보수신당을 만들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네. 돌렸을 때 바른미래당보다 높게 나올 거다. 그러면 바른미래당 내부에 남아있는 안철수계 일부도 동요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친박들, 공천 탈락자는 우리공화당으로 가고 그리고 비박이라고 보기 애매한데 그러니까 중간자적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공천에 탈락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이 보수신당에 합류할 것이고 그러면 이 보수신당 규모가 이전에 바른정당 당시 창당했던 당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네. 그걸로 이번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보수신당이 그렇다면 그 독자 노선으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쪽하고는 분리된 3인 3색이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수신당의 영토는 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신당이 여론조사를 돌려서 바른미래당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전화를 해요.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이렇게 하면 보수신당의 의석이 조금 되나? 의석이 보수신당이 아마 3순위가 되지 않을까. 3순위 바른미래당보다는 적을 텐데. 근데 저는 국민의당 지난번에 열풍으로 비춰본다면 그 정도로 유승민의 보수신당이 국민의당급으로 이렇게 선전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역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 세력이 확 돌아갔는데 네. 여기는 조원진이 있어. 웬 조원진? 그러니까 대안이 이미 있어. 여기는 네. 자유한국당에 버리더라도 네. 조원진이라고 하는 카드도 이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확 분열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지역은 호남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과연 그런 지역 기반이 탄탄하냐. 그리고 유승민이라고 하는 카드가 참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대선 후보급이긴 하나 혼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파워가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할 거다. 그래서 유승민은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지 않으면 민심에 뭐 기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3당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래 거대 양당의 표밭을 잠식해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그렇게 호락호락 깎여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깎여 나가는 건 이미 깎였어요. 지난 총선 때 35% 정도 수준으로 처음 내려왔고 득표율이 그때 정당 지지율이죠. 그다음 박근혜 파면 거치면서 지난 대선 때 24%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27%.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더 깎는 것은 힘들 거다. 보수신당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양당제를 선호합니다. 양당제가 좋으세요, 다당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보면 항상 양당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가능성이 높고 저는 제3당이 성공하려면 민주당 표밭을 가르는데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근데 유승민이 그럴 만한 플레이를 했느냐. 그렇지.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독자신당의 성공 가능성 낮게 보는 데다가 결국에는 안철수를 데려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지금 권은희, 이태규 이런 의원들이 유승민하고 같이 변혁이라고 그 변혁의 깃발도 보수가 훔쳐가나 네. 변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측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바른 정당과의 통합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측근이 또 흘리고 있어요. 안철수 측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목소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태규, 권은희도 다 빠꾸 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다시 달래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또 넘어가면 손학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손학규 대표는 유상민 의원 빨리 가십시오. 바이바이 이렇게 하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평당이나 여기 대한신당, 네. 호남 쪽 의원들하고 그렇죠. 국민의당 2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손 대표도 안철수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철수, 손학규가 완전히 무슨 분리되거나 틀어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안철수는 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믿는 구석 손 대표한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손학규하고 다시 이제 민평당, 대한신당, 호남 의원들의 연대 이 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도 지금 카드는 안철수가 지고 있다. 안철수를 만약 데리고 간다면 유승민은 안철수까지 데리고 제3신당, 그러니까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는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근데 유승민이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는 거는 안철수도 안 가고 그리고 이 당내 친박들의 반발을 누르지 못한 황교안과도 손을 잡지 못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자 신당인데 이게 말이 신당이지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에서도 아주 축소된 형태의 그렇죠. 당이 되잖아요. 신천 오리알 되는 거죠. 네.
금호광이네. 금호광. 금호광인가? 자기 지역구에 지역구에 유승민 지역구에 금호광인가요? 금호광이죠. 금호광 오리알이다. 근데 또 변수가 그 지금 대한신당 이 현재로서는 당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신당 또 당 안 꾸리고 간을 보는 거야. 발기인 대회만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유성엽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유성엽 의원은 또 유승민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눈치가 있어. 네, 유성엽 의원은 좀 보수적입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하고 또 달라요. 정동영 대표는 좀 진보적인 당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성엽은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정동영 대표는 우리가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근데 유성엽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유성엽도 원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해서 뛰쳐나갔지만 이제는 제3지대가 폭넓게 교합해야 되고 유승민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황교안과 유승민이 직접 손을 잡게 되면 홍준표는 그 중간에서 아주 붕 뜬 처지가 돼버린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유성엽과 유승민이 직접 접촉을 해버리면 손학규도 붕 뜬 처지가 된다. 네. 저는 이제 유승민이 기꺼이 호남 지역 의원들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잡게 된다면 손학규는 처치하자. 손학규를 찍어서 끌어내리고 시작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승민, 손학규 어떻게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그러고 보면 같은 정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나라당 네, 출신이잖아요. 한나라당. 네. 그리고 손학규가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손학규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지론이었어요. 오히려 안철수는 반대했거든. 안철수는 지난 대선 때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올 때도 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박지원 의원이 내가 탈당할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일화 해라. 나는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싫어서 탈당한다기보다 내가 걸림돌이 되니까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철수 후보가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손학규 쪽은 제3지대 얘기를 했었고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손학규가 원래 주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입장에서는 안철수보다 손학규가 더 가깝거든. 원래 계보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안철수는 밖에 나가 있고 손학규, 유승민 틀어져서 지난 6개월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렵다. 이게 지금 완전히 어렵다. 이게 어려운데 사슬로 묶여 있어요, 다들. 어려운데 다들 이게 큰 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작은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더 뭐 어떻게 뭐 큰 관심도 못 받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네요. 그 큰 지대 사이에 끼어 있는 지대인데 속살은 너무 복잡한. 그렇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뭐랄까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이 셈법 차이가 있어요. 유승민, 손학규 간의 셈법 차이가 뭐냐면 손학규 쪽은 민주당 아까 전에 유승민 쪽이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선집장에 분석을 하셨는데 손학규나 혹은 평화당, 대한신당 쪽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탈 세력이 나온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맞이를 또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드라군이 나와? 드라군이 출동하면 홍석현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얘기가 나오고 홍석현하고 처음 접촉에 들어간 세력은 대한신당 평화당 쪽입니다. 호남 쪽인데 이게 홍석현 씨가 고향이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원불교 인사거든요. 그렇죠. 예. 원불교 성지가 우리 경상북도의 성주 한 군데 빼고 나머지 다 호남에 있어요.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도 호남에 있죠. 그래서 그 홍석현 씨가 호남 색깔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홍석현 씨가 성향이 자유한국당 성향이 아니에요. 재벌가의 일원이었고 보수 언론의 사주지만 지난번에 그 JTBC의 태블릿 PC 보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홍석현 죽이려고 그럽니다. 특히 박사모는. 네, 홍석현은 그냥 음모론의 한 중심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석현 씨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모셔가려고 했던 인사죠. 처음에 대미 특사도 보냈었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외교안보 특보. 근데 이거 받자마자 고사하면서 해촉을 하긴 했는데, 또 홍석현 씨가 또 친한 사람들이 이광재, 김부겸 이렇거든요. 김영춘. 여시제라고 하는. 그렇죠. 예. 여시제 원장이 지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고. 근데 이제 글쎄,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제3지대 운동의 왼쪽 편 정도가 홍석현을 중심으로 뭉쳤다가 상황 되는 거 봐서 제3지대 규합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것은 민주당 쪽 논객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민주당과 홍석현 세력의 합당도 있을 수도 있다. 왜냐? 민주당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정경심 수사하고 재판 쭉쭉 들어가는데 나쁜 결과가 쏟아지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 다시 꺾일 거거든요. 잘못하면.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비상사태, 지금 또 그 부산의 유재수 경제부시장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비상이 걸리면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SNS에다가 민주당이 홍석현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놈이 이제 홍석현 빠냐고. 예. 그럼 김수민보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야? 비교형으로 제가 말한 건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 지지자들한테 미리 경고해 두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홍석현이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우리가 정계 개편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렵다. 이 정계 개편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네. 들었거든요. 조원진? 아니요. 조원진은 왜 여기서 소외되어 있는가? 이게 협치가! 조원진은 결코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원진이 노리는 것은 어쨌든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이 이뤄지고 나면 네. 자기가 주어갈 몫이 어느 쪽이 더 많냐, 이 차원에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그래서 제발 유승민과 황교안이 통합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합하고 친박들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조원진 의원이 이 명령, 지령을 하다 봤잖아요. 그건 사실일까? 박근혜가 이렇게 확실해요. 개입한다는 게 노컷 뉴스에서 주로 단독 보도를 하던데, 네. 나는 안 믿어. 내가 아는 박근혜는 그렇지 않아. 박근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개입하나? 박근혜의 메시지가 뭔지 네. 조원진 의원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럼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꿈에 나온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원진아! 유영아 변호사가 면담을 하고 나면 우리 공화당에게 직접적으로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을 달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조원진을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근데 조원진은 박근혜 팬클럽 박근혜가 회장인 거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지. 물건인 거죠. 자기 입장에서 브랜드. 그렇지. 이 브랜드의 주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무단으로 도용해서 쓰고 그렇지. 있는 거죠. 정치계의 채널A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조원진 의원이 아니라 이게 민주당이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들의 정계 개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움직임조차 없고. 왜 기본 소득당 생긴다면서? 기본소득당은 네. 이게 참 기소당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일부 이렇게 통합진보당 창당을 했었잖아요. 네. 통합을 해서 그때에 따라가지 않은 진보신당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당하고 합쳐서 진보신당을 만들고, 일단 이름을 진보신당 하다가 당 이름 뭘로 할래? 하다가 이제 노동당이 된 거죠. 근데 노동당에서 다시 노동당 원래 이제 주류 세력이 정의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결집해야 된다, 집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아웅다웅 좀 힘겨루기를 하다가 탈당을 하죠. 당 전체의 결정을 못 이끌어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노동당에 잔류해 있던 사람들 중에 사회당이 다수파가 됩니다. 사회당 계열 출신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당을 또 이름을 바꾸려다가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막 3분의 2가 넘거나 이렇지는 않았나 봐. 네. 예, 확고한 대다수파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서서 탈당했던 그 당의 전직 주류들처럼 자기들도 탈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은 그 비주류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노동당에 남아있고 네. 사회단계가 기본소득당으로 창당했나요? 창당했습니다. 아니 그 모았어 사람을? 창당 지금 준비위원회 단계. 아 창준이 단계. 네. 창당 주비위원회는 네. 넘어갔고 네네. 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창당하는 네. 단계가 남았죠. 아마 내년 총선에 맞춰서 네. 이렇게 창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열들은 옛날에 사회당 할 때도 네. 창당은 계속 했거든. 맞아요. 네, 창당에 실패한 적이 없어. 네. 그 정당은 실제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창당에 필요한 인원수만큼은 어떻게든 모아옵니다. 그렇죠. 뭐 친인척들이라든지 이건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당원 가입 원서 쓰면 되는 거고. 네. 더 어렵습니다. 그 네. 동네는. 문제는 네. 정보도 많이 오픈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관건은 오히려 노동당, 기본소득당 이쪽에는 미안한 얘기고 녹색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중당, 민중당. 정의당 있고 민중당이 원내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중당이 어떻게 될 거냐. 많은 분들이 민중당이 원내 정당인 거를 또 잘 몰라. 네, 지금 국회의원 한 분 한 명 계시죠. 있어요. 네, 김종훈 의원. 네. 그 민중당은 제가 민중당 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 민중당 내부에서도 당명을 변경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이게 싸움이 한번 붙었습니다. 뭘로 변경?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민중당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쪽이 있었고 또 아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이름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네. 이 이름으로 들어온 당원들이 있는데 당명 변경은 안 된다. 네네. 라는 쪽이 있었는데 결국 그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네. 특히 지역별로 민중당에 대한 민중당 내부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다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이 광주 전남과 울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과 인식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나마 국회의원도 있고 기초의원, 지방의원도 있는 네. 민중당의 그 지역들이 울산 아니면 광주 전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네. 대구 경북에 있는 민중당의 당원들이나 활동가 입장에서는 주구장창 후보는 계속 내야 돼요. 중앙당의 방침이 총선 대응 전략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이 나오니까 여기는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네. 현실적이죠. 자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 대구 경북 내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 대구 경북에서만 나오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나가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서는 저는 민중당 가운데 상당수는 진보 정당을 통한 진보 운동 전략을 당분간은 접고 유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여집니다. 그러면 운동으로 다시 가는. 네. 그런... 지금도 실제 정당 활동보다는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체 활동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민중당에게 중요한 계책 한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아까워서 돈 주면 내가 알려주려고 민중당의 이름으로 아주 걸맞는 이름이 있어요. 안 알려줄 거야. 내가 보여줄래. 아니 이거 새누리당 다시 만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조용히 해. 한나라당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이거 진보 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당명 바꿀 때 제가 이당명을 알려줬던 게 계책이었습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종이에 적어가지고 두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이당명을 사실 2016년 총선 때 썼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는 다른 당의 당직자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힌트를 주면 안 된다. 나는 유승민하고 황교안이 합치면 한나라당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리바이벌. 왜냐하면 유승민이 당 색깔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하고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네. 유승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 그렇지. 한나라당 내지는 민주자유당. 근데 한나라당 지금 있어요.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직 있어요? 있어요. 한나라당 네. 그 이름 주워서 쓰는 네. 애들이 있죠. 난 민자당이 이름 괜찮았거든. 음. 민주자유당. 아니면 자민당, 자민당도 괜찮아요. 자민당 자유민주당. 저기랑 같으니까 네. 일본하고 너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김종필이 자유민주 이해라고 썼잖아요. 내가 몽니를 부렸으나. 근데 잠깐만 이거 또 하는 얘기인데 일본 자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맞아요. 자민당 엄청 대단한 정당입니다. 예? 자민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실제로 자민당이 일본에서 1955년에 자유당이랑 민주당이란 당이 합당해서 만든 당이거든요. 보수 양당 체제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자민당이 더불어 한국당이야. 민주당 색깔도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워낙에 이게 포괄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당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쓸 단어가 얼마 없어요. 그 진짜 형용사들이나 네, 네. 부사들을 써야 돼. 네. 어쩔 수가 없어. 민자당 괜찮은데. 민자당 괜찮은데. 근데 민주가 들어가는 게 좀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공유하는 단어가 생겨서. 그럼 민중자유당. 괜찮다. 민중자유당. 민중자유당. 민중이 뭐 그렇게 좌파적인 단어가 아니거든. 네. 알고 보면. 민중의 지팡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어차피 자유는 들어가야 될 거고. 자유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한국당이라고 하지 왜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을까? 저는 당명은 5글자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괜찮은 게 더불어는 수식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이름이 아닌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이름은 저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봐요. 예, 뭘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미래면 미래고 한국이면 한국이지. 뭐 발라야 되고 뭐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당으로 하든지 한국당으로 하든지 이렇게 그런 당들이 성공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공화자유당, 공자당.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해서. 자공당. 네. 아니면은 이제 김대중 총재식으로 김대중 총재는 통합을 할 때마다 상대방 측의 이름을 써요. 네. 옛날에 평민당 만들 때도 평민연이라고 하는 제야단체를 수혈하면서 평민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도 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제야단체를 수혈하면서 신민주연합당을 만들고 국민회의도 사실 김근태 씨가 썼던 단체 이름이 국민회의고 항상 통합할 때마다 상대방 이름을 써요. 김대중 총재 방법이. 나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한일 월드컵 유치를 했으면 이름을 일한 월드컵으로 해줬을 것 같아요. DJ는. 대신에 결승전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를 챙기는. 그러면은 이제 그 황교안이 조원진하고 유승민 양쪽에 제안을 하는 거야. 바른 공화당으로 하겠다. 마공당. 빠꼼이들의.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 측은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이 나가면 당명 바꾸겠다. 바른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른정당을 연상케 하는 건데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손학규는 전역당을 하셔가지고 쉬실 때가 된 거예요. 잠시 또 좋습니다. 손학규 그 짤이 있잖아요. 내가 네. 김영삼 때부터 정치했는데 그때 정치 시작해서 나만큼 안 된 놈은 나밖에 없다. 손철용, 곽학규. 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정계 개편이었고 이거는 계속해서 다루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못해요. 제3지대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네. 양당 말고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공화당 좋아하는 데잘 없어. 우리 공화당이니까. 근데 저는 한국 정치는 절대 양당제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다양한 선호가 생겨버렸고 그리고 다당 체제 하에서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거든요. 박근혜 탄핵은 다당제 아니었으면 탄핵 못 시켰을 겁니다. 저는 장담해요. 다당제였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됐고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뽀개지면서 이거 밀고 가는 흐름이 생긴 거죠.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이 한꺼번에 밀고 가는 힘이 생기면서 새누리당이 30 몇 프로짜리 정당으로 쪼개진 거에 이어서 여소야대가 됐고 그 틈을 통해서 이제 JTBC도 보도를 하고 제보자들의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박근혜를 탄핵을 했던 거고 만약에 양당제였으면 새누리당이 여대 야소였거나 혹은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설령 박근혜가 궁지에 몰렸더라도
새누리당 주도의 탄핵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칼 들고 우리가 예측 칠게 하고 탄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반기문이나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 비주류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을 수도 있어요. 네.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까지 교체한 것은 다당제 때문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 과정을 봐왔거든요. 다당제에서 국민 여론이 더 잘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양당제로 후퇴할 것이라고는 안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당제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 분극적 다당제가 있고 분절적 다당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분절적 다당제가 소위 얘기하는 온건 다당제라고 하는 유럽 선진국에서 나오는 그 다당제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온건 다당제에서는 각 당들의 노선이 독립적이고 지지층이 고유의 지지층이에요.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죠. 기민당, 기사당, 이 기민 기사련 보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주의 자유주의 세력인 자민당, 또 사민주의 세력인 사민당, 더 좌파적인 좌파당, 녹색당 이런 당들이 각자의 지반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연합을 해요. 특정 정당이 과반 의석을 잡지 못하는 것이 독일 다당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하더라도 연합하면서 뭐 흡수 통합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거와 거꾸로 분극적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쪽 당이 출렁이면 이쪽도 출렁해요. 예,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색깔이 거의 같은 계열이 자기들끼리 쪼개져 있고. 예, 프랑스가 그래요. 프랑스 다당제가 막 색깔이 그 비슷한 세력인데 쪼개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난립하는 어지러운 그런 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의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하고 이랬는데 또 유승민하고 손학규하고 이렇게 되고 손학규하고 정동영하고 이렇게 되고 또 홍석현 태어나서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 한 대 탁 치면은 민주당 오른쪽에 출렁거리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2020년 총선에서는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 계열들이 너무 다단계로 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 됐든 극우 정당이 됐든 이쪽도 고유의 노선을 통해서 지지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도 제대로 해서 예, 그렇게 가야 이제 더 나은 다당제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을까. 여기 더하기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에 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우리 공화당이 원내에 들어온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합리적 보수 노선에 가깝게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게 아니라면 두 개 극우 정당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옳지 않죠. 그것 때문이죠. 우리 공화당이 원내에 들어와 있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 극우적인 몫은 우리 공화당에 다 던져버리고 아닐 것 같은데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이 네. 저는 합리적인 우익 정당으로 재편돼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공화당에 어느 정도의 선전을 바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좀 앞과 뒤를 거꾸로 뒤집어서 네. 갖다 붙이는 듯한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조원진 의원을 위해서 선전을 기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조원진 의원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던 전용길 편집장이 얘기했고요. 오늘 저희의 내기 내용. 일단 우리 공화당 원내 진출 김수민은 못한다. 네. 전용길은 한다. 네. 이창호는 이제 좀 모르겠다. 이때 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러면 따더라도 반의 반만 가져가는 거죠. 모르겠어.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의 운명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서는 이창원 대표는 이제 당대당 통합이라면 보수신당하고 자유한국당 통합 얘기를 하셨고 천용길 편집장은 뭐라고 했죠? 그냥 보수신당으로 간다. 네, 독자 노선으로. 네, 독자 노선 간다. 여기에 뭐 안철수계가 붙을 수도 있고 네. 자유한국당 일부 탈당파가 붙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독자신당으로 간다. 저는 이 가능성만큼은 없다.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 제3지대에 그대로 머무르는. 근데 저는 뭐 굳이 걸라면 이창원 대표께서 자유한국당 가는 시나리오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이 결국에 제3지대에 머무른다. 손학규와 함께 머무르는 것은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같은 당에 있으면서 얼굴 안 보면 됩니다. 아니면 손학규를 출당시켜버리던가. 그건 왜 이러지? 소학교 민주당 하여튼 뭐 총선 지나고 나면 저녁만 있으실 분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얘기는 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